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박지원 의원이 비판하자 북한이 박지원을 심하게 공격하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국 언론은 북한이 박지원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막말이 아니라 바른말입니다. 요즘 바른말을 하는 집단은 북한입니다. 문재인과 청와대에 대해서 겁먹은 게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얼마나 바른말입니까? 박지원에 대해서도 아주 바른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박지원이 한 얘기와 북한의 보도를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고향인 통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2회 발사한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핵 폐기를 준비하며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려를 겨냥해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막말과 조롱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정상 국가로의 진입이 아닌 야만국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야만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이에 대해서 북한의 중앙통신이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마치 자기가 6.25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자칭하는 박지원이 이번에도 설태 낀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며 구린내를 풍기었다. 6.25 시대의 평양을 방문해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노죽을 부리던 이 연극쟁이가 우리와의 연고 관계를 자랑거리로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으니 그 꼴이 더럽기 짝이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논평은 100% 맞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6.25 시대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대중, 김정일 평양을 방문해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노죽을 부리던 이 연극쟁이, 노죽이란 단어를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접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노죽을 부리다.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이나 표정, 행동, 이런 것 따위를 지어내는 것. 노죽을 부리던 연극쟁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저는 먼저 박지원이 왜 이 시점에서 북한을 비판을 했을까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역시 정치적인 계산이다. 지금 박지원은 정동영의 민주평화당에서 의원들과 함께 탈출을 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호남신당을 만들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신당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중도개혁 노선, 더불어민주당의 친북 좌파 노선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중도개혁 노선을 하겠다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념적으로 그런 노선을 표방을 해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지원은 일단 목포에서 내년 4월 총선 때 다시 현재의 위상이라면 당선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거리를 공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홍거리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면 목포에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호남신당을 만들어서 박지원이가 목포에서 지역구 출마를 한다?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호남신당을 만들어서 당권을 잡아서 그 당대표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비례대표로 내년 4월에 다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강한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호남신당을 만들어야 되고 호남신당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그 맹목적인 친북 노선에서 슬쩍 변신하는 것 아닌가. 또 아주 얄팍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또 한 번에 이 색깔 바꾸기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지적은 과거에 자신들과의 이런 이 관계를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을 해먹고 이제 와서 또 변신한다라고 지적한 북한의 논평은 대단히 정확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지원이 한국 정치의 아주 해악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정치는 이런 사람을 퇴출시키지 못하는가? 내년 4월에 반드시 저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의 죄과는 첫 번째, 말씀들이 자세하게 더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 대북 4억 5천만 달러의 일종의 반역적인 범죄를 주도한 것, 실무협상,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한의 송효경과의 실무협상, 얼마나 북한에 줄 것인가, 북한의 사실상 핵개발 자금으로 이용이 됐던 그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논의했던 인물이 박지원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대목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훼손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시내 호텔 사우나에서 사우나 탈의실에서 SK와 또는 금호아시아나 이런 대기업인들로부터 총 1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권 끝난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 드러나서 사법 처리돼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호텔 사우나에서 기업인들에게 1억 원 뇌물을 받은 나라, 이런 나라가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버젓이 그런 사람이 사면복권을 받아서 출마를 해서 다시 당선되고 지금 무슨 정치 9단이니 정치 10단이니 이런 식의 정신 나간 일부 언론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역시 이 정치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훈수를 두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같으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선동정치.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댔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한국당 비대위원장 시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연차와 친분이 있다. 그리고 만난 적이 있다. 만나서 저축은행과 관련된 로비를 받았다. 이런 식의 거짓말, 선동을 해댄 것.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에게 상당히 타격을 줬던 거짓말입니다. 만만회라는 비선 조직이 있어서 이 비선 조직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만만회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청와대의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두 번째 박지만, 그리고 회는 과거 정치인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나중에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지만과 무슨 누굽니까? 정윤회가 무슨 청와대 인사에 개입합니까? 정윤회는 박근혜 국정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은 걸로 전부 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박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2014년 말 무렵에 이 조응천 이 찌라시 사건 이시 터진 이후에 박지원이가 이런 거짓말 선동 공격을 해야 돼서 이것이 상당히
박근혜 정권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권력과 언론의 유착 조장. 저는 이 정신 나간 일부 언론이 박지원 9단이니 10단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데는 저는 박지원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퇴장을 모르는 야욕.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왜 민주평화당을 나왔는가, 왜 목포에서 다시 당선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른바 호남신당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같은 것을 노리느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퇴출되어야 되는데 퇴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이 한국 사회. 그 한국 사회를 조롱이라도 하듯 박지원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못하는 바른 말을 북한의 중앙통신이 쏟아냈습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